이 미친년이. 박세우의 부하 중 하나가 정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박세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발차기 한 번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정확히 명치 부분을 노린 발차기였습니다. 부하는 으윽 소리와 함께 뒤로 밀려나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정은에게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은은 박세우의 손목을 여전히 잡고 있으면서도 다른 손으로 그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찔렀어요. 부하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폭들이 건드린 것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수욕장 조폭들, 여인 하나 건드렸다가 전설의 707에게 무릎 꿇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자갈치 시장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돌며 생선 비린내와 함께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김옥부는 어김없이 가장 먼저 자리에 도착해 생선 상자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생선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오늘도 싱싱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네. 옥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광어를 손질대 위에 올렸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생선의 비늘을 벗겨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무거우면서도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는 듯한 발걸음이었죠. 옥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장 앞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목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매, 벌써 일하고 있네? 앞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옥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아, 네. 손님이시면 좋은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생선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나는 박세우야. 산마루파 두목이지.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6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품에서 뭔가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할매, 소식 들었지? 이 시장 재개발된다고.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 같은 상인들이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옥분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박세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상관이 있어. 아주 많이. 박세우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옥분의 생선 진열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 자리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그런데 할매 혼자서 이 좋은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옥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재개발을 빌미로 한 공갈이었죠. 우리가 이 자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다른 조직들이 와서 깝죽거리지 못하게 말이야. 박세우의 두 부하가 양쪽에서 옥분을 에워쌌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 한 달에 50씩만 내면 돼. 50? 50만 원이요? 옥분은 경악했습니다. 하루벌이가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50만 원이라니 말이 안 됐어요. 많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박세우가 갑자기 생선 진열대를 발로 찼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생선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보호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거야. 옥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충격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은 생선들이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 제발.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생선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주워 올리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박세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해보고 답 주면 돼. 시간은 사흘.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힐끔힐끔 바라볼 뿐이었죠.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생선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박세우와 그의 부하들은 천천히 시장을 나서며 다른 상인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마치 다음 목표를 물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매, 옆 가게 상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카 유민이 해수욕장에 갔다가 가게에 들르기로 했었거든요. 혹시 저런 나쁜 사람들이 예쁜 유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6시 자갈치 시장은 평소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세우와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자갈치 시장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옥분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로도 바빴고 무엇보다 저런 조폭들에게 연루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옥부는 떨어진 생선들을 다시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특히 오늘 조카 유민이 온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유민이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22살의 유민은 대학생답게 발랄하고 예뻤어요.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여름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이고, 유민아. 옥부는 반갑다는 표정과 걱정스러운 표정이 교차하며 조카를 맞았습니다. 해수욕장 재미있게 놀았어? 네. 친구들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바다도 너무 예뻤고, 유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민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고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민아, 요즘 시장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 너무 늦은 시간에는 혼자 다니지 말고 특히 낯선 사람들이 말 걸면 절대 상대하지 마. 옥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요? 유미는 궁금해했지만 옥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알았지? 옥부는 유민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부는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박세우와 그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매, 생각해봤어? 박세우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옥분 옆에 서 있는 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민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 남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특히 앞에 선 남자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 유미는 옥분의 뒤로 살짝 몸을 숨겼어요. 박세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 이게 그 조카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예쁘네. 이름이 뭐야? 옥부는 재빨리 유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아이는 상관없어요.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가족이잖아. 박세우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얘도 이 시장에서 자라났으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지. 박세우의 부하 중 하나가 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대학생이에요? 어느 대학 다녀요? 유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남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습니다. 말도 안 해? 수줍음이 맞나 보네. 또 다른 부하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요즘 대학생들 참 예쁘더라. 특히 이런 순수한 스타일은 요즘 보기 드문데. 옥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뭐라든 할 테니까. 박세우는 옥분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더욱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할매. 우리가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예쁜 조카가 있다는 걸 알아두려는 거지. 그 조카 말이야. 박세우가 말을 이으며 유민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예쁘다며? 요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던데. 우리 업소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세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아이는 학생이에요. 옥부는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학생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못하는 법 있어? 요즘 대학생들 다 해. 박세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유미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업소는 시간 자유로워.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용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 박세우의 부하가 유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제발이요.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박세우에게 애원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박세우는 옥분의 눈물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할매가 약속한 거야? 한 달에 50씩 꼬박꼬박 낼 수 있어? 네. 네,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옥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일단 믿어볼게. 박세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어기면 안 돼.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박세우는 유민을 한 번 더 훑어보며 말했어요. 조카도 참고해도. 혹시 이모가 약속 못 지키면 대신 도와줄 수도 있잖아. 유민은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조폭들이 떠난 후 옥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이모를 위로하며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은 여름 휴가철의 절정을 맞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었고 파라솔들이 해변을 알록달록하게 수놓고 있었어요. 유미는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지만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민아, 왜 계속 그래?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친구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유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모의 당부대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어요. 해수욕장 한편에서는 김정은이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3세의 정은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언니인 옥분과는 달리 정은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평범한 찻집 사장과는 다른 예리함이 있었어요. 정은은 멀리서 유민을 발견했습니다. 조카가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관찰력이었습니다. 유민이 저 아이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네. 정은은 혼자 중얼거리며 유민 쪽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해수욕장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세우와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이들은 양복 차림으로 해변을 걸어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기 있네. 박세우가 유민을 발견하며 말했어요. 어제 그 할매 조카. 부하들이 박세우를 따라 유민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수욕장의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어색한 복장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유민은 이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이모 가게에서 봤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친구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유민아, 저 사람들 누구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가자. 유미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박세우 일행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박세우가 유민 앞을 막아섰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말 좀 해봐. 어제는 이모 앞에서 수줍어했는데 오늘은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 박세우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갈게요. 유민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른 부하가 앞을 막았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 우리가 무서워?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건데. 박세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위협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만 보일 뿐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누군가 도움을 주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우리 업소에서 일하는 거 생각해 봤어? 어제 말했잖아. 박세우가 유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대학생이면 돈 필요할 텐데.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 제공해 줄 수 있어. 싫어요.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이 뭔데? 우리가 뭔 일 하는지도 모르면서 싫다고 해? 박세우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민의 친구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고 주변 사람들도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조용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집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직접 나선 것이었어요. 정은의 걸음걸이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사냥하는 표범처럼 조용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어요. 유미나, 정은이 조용히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유미는 정은 이모를 보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모. 박세호는 갑자기 나타난 정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누구야, 이 아줌마? 정은은 박세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오랜 훈련을 통해 터득한 응시였습니다. 유민이 이모예요.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민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유민은 정은 이모 뒤로 슬그머니 몸을 숨겼어요. 박세호는 정은의 차분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아줌마, 우리가 조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않아? 박세우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정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대화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박세우는 정은의 말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정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물러나세요. 정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박세호와 그의 부하들은 정은의 말에 비웃었습니다. 중년 여성 하나가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 우스꽝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은의 눈빛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찻집 사장이 아니었어요. 박세호는 정은의 경고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웃기네. 우리한테 물러나라고?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킥킥거렸어요. 야들아, 이 아줌마 정신 나간 것 같지 않아? 부하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형님, 이런 아줌마는 처음 봐요. 무슨 배짱으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정은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근육은 이미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반사작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떠나세요. 정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세호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우리를 우습게 보나? 그는 정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 박세우가 정은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은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어요. 박세우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기도 전에 정은은 그의 손목을 순식간에 비틀어 잡았습니다. 으악! 박세우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질렀어요. 정은의 손목 꺾기는 완벽했습니다. 적절한 각도와 힘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어요. 박세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은은 그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차분히 말했어요. 폭력은 좋지 않아요. 이 미친년이. 박세호의 부하 중 하나가 정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박세호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발차기 한 번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정확히 명치 부분을 노린 발차기였습니다. 부하는 으윽 소리와 함께 뒤로 밀려나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정은에게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은은 박세우의 손목을 여전히 잡고 있으면서도 다른 손으로 그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찔렀어요. 부하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해수욕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이라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박세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은을 올려다봤어요. 정은은 박세우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손목의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김정은이에요. 정은이 차분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옥분의 여동생이고 유민이의 이모입니다. 박세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어떻게 자신들 셋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내 언니와 조카를 괴롭혔다고 들었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유미는 이모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정은 이모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해수욕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무술 배운 사람인가?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박세우는 겨우 일어섰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이 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끝나야 해요. 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내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도 손을 떼세요. 미친년. 너 지금 우리 산마루파를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거야? 박세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은은 박세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전포고가 아니라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박세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정은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해둬.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 박세우는 마지막으로 위협했어요. 정은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정은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어요. 유민아, 괜찮아? 정은이 조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민은 여전히 충격 상태였어요. 이모가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집으로 가자. 정은은 유민의 손을 잡았어요. 친구들도 함께 가는 게 좋겠어.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정은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유민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 저 사람들 다시 올까요? 유민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세우 같은 인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 오히려 더 집요하게 달려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모가 지켜줄게. 정은은 유민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해수욕장은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방금 전 벌어진 일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은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찻집 사장으로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일은 곧 경찰서에 신고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후 5시쯤 경찰차 2대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력반 팀장 이재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57살의 이재훈은 부산경찰청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 형사였어요. 그는 신고 내용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는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현장이 어디죠? 이재훈이 부하 형사에게 물었어요. 저쪽 찻집 근처입니다. 목격자들 말로는 중년 여성 한 명이 남자 3명을 제압했다고 하는데 부하 형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재훈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앞에는 여전히 몇 명의 목격자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저마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 아줌마가 순식간에 한 목격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술 고수인가 봐요. 움직임이 완전 달랐어요. 다른 목격자도 거들었어요. 이재훈은 찻집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단정한 가게였어요. 바다양 찻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찻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은은 카운터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이재훈의 숙련된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자세,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침착함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정은 씨죠? 이재훈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정은은 고개를 들어 이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재훈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은. 이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훈. 형사님이 왜 여기에?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훈은 25년 전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앉으세요. 정은이 조용히 말하며 찻잔을 내밀었어요. 이재훈은 의자에 앉으며 정은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찻집을 하고 있었구나. 이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3년 전부터요.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은 여전히 경찰이시고요. 그럼 너는? 이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정은이 저녁 후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찾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오늘 일 때문에 오셨죠? 정은이 화제를 돌렸어요. 이재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신고가 들어왔어. 내가 남자 3명을 제압했다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이 제 조카를 괴롭혔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카? 이재훈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은은 설명했어요. 이재훈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누군지 알아? 산마루파라고 했어요. 박세호라는 사람이 두목인 것 같고 정은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재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산마루파. 요즘 부산 일대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는 조직이야. 특히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었군요. 정은은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재훈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너 아직도.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정은은 그가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할 수 있어요. 정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재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정은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시절,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당시 작전 중에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은이 왜 군을 떠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들을 잃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법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은이 물었어요. 아니면 제가 더 해야 하나요? 이재훈은 정은의 눈빛을 보며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녀는 더 과격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단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할게. 이재훈은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산마루파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특히 오늘 일로 체면이 구겨졌으니. 알고 있어요. 정은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이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은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 번호는 예전 그대로야.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정은아, 이재훈이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차 한잔 할까?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재훈은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찻집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이재훈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707에서의 시절, 이재훈과의 추억,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잃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없겠네. 정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박세우 같은 인간들은 오늘 일을 쉽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평범한 찻집 사장으로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밖에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정은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자갈치 시장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돌고 있었어요. 박세우 일당이 해수욕장에서 당한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혹시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은이 유민을 지켜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정은이 자갈치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찻집 문을 닫고 언니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정은아, 옥부는 동생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유민이를 지켜줘서. 당연한 일했어요. 정은은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은의 확신과는 달리 주변 상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은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직 폭력배들의 보복이 무서웠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씩 정은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힐끔거리기만 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다가온 것이었어요. 정은 씨, 과일 가게를 하는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정은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건어물 가게 아줌마도 나섰습니다. 매달 돈을 내라고 하고 안 내면 가게를 부순다고 협박하고 정은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세호 일당이 옥분만 괴롭힌 것이 아니었어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그런 일을 당하고 계셨군요. 정은은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정은 씨가 그 사람들을 혼내주신 후로는 조용해요.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끝난 건 아닐까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상인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잠깐이나마 품었던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은이 다시 말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정은 씨 혼자서 어떻게? 한 상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정은은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정은은 더 이상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707에서 전역한 후 3년 동안 평화로운 생활을 했었거든요. 찻집을 운영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족과 이웃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유민 같은 어린 조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는 더더욱 그랬어요. 저녁이 되자 정은은 찻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민이 와 있었어요. 대학 강의가 끝난 후 고모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은은 유민을 안심시켰어요. 오히려 이모가 늦게 나서서 미안해. 유민은 고모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은은 유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린 조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이모, 이모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유민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민에게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예전에 군인이었어.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군인이요? 여자도 그런 특수부대 같은데 들어갈 수 있어요? 유민은 신기해했어요. 응, 707이라는 특임대에 있었어. 정은은 간단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찻집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유미는 고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화했던 고모가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모가 저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거죠? 유민이 안도하며 물었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거 작전 중에 잃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정은은 팀원 4명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실수 때문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정은은 군을 떠났고 더 이상 폭력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어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이모, 혹시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죠? 유민이 여전히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모가 있잖아. 정은은 유민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녀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박세우 같은 조직 폭력배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해수욕장에서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정은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정은은 유민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찻집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은은 사진 속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이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예전의 김정은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잊고 싶어 했던 과거를 다시 불러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며칠간의 정적 후 박세우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던 그는 더 많은 인원을 모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박세우는 부산 시내의 한 술집에서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김정은이라는 여자 때문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 여자가 뭔데? 상대편 조직원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야. 우리 셋을 순식간에 제압했거든. 박세우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세우는 새로운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직접 정은을 상대하는 대신 자갈치 시장을 다시 장악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과 함께였습니다. 오전 10시 박세우와 6명의 부하들이 자갈치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전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시장의 여러 입구를 동시에 봉쇄하며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할매들, 우리가 돌아왔어. 박세우가 옥분의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그 여동생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옥분은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정은이는 찻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불러와. 박세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오늘은 제대로 끝장을 보자고. 소식은 곧 정은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상인이 숨을 헐떡이며 찻집으로 달려왔어요. 정은 씨, 큰일 났어요. 그 조폭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상인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몇 명이나 왔나요?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장 곳곳에 퍼져서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7명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받았어요. 김정은 맞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정은이 물었어요. 강민수야. 기억 안 나?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깜짝 놀랐어요. 강민수는 707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민수, 어떻게 내 번호를? 이재훈한테 들었어. 너 부산에서 찻집 한다고. 그런데 무슨 조폭들이랑 시비가 붙였다며?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장난스러웠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정은은 당황했습니다. 이재훈이 우리한테 연락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민수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부산에 내려왔지. 정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애들이랑? 응. 성우, 준영, 태식이랑 함께. 다들 너 보고 싶어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 순간 찻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4명의 남자들이 박세우 일당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정은, 그 여자한테 손댄 놈이 너냐? 그 중 한 명이 박세우에게 말했어요. 강민수였습니다. 박세우는 갑자기 나타난 이들을 경계했어요. 누구야, 너희들? 우리는 그 여자 옛날 동료들이야. 다른 남자가 대답했어요.
정성호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아주 혼내주러 왔지. 박세우의 부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이 4명의 남자들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뭐, 동료? 박세우는 비웃었어요. 아줌마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준영이 순식간에 움직여 박세우의 부하들을 제압했어요. 동시에 김태식도 다른 부하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몸에 밴 기술은 여전했어요. 박세우의 부하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세우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강민수가 박세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뭔지 알고 싶어? 우리는 한때 707 특임대였어.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 중에서도 최고였지. 박세우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상대한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손 풀까? 정성호가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박세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공포와 충격이 겹친 결과였어요. 정은은 찻집에서 나와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전우들이었어요.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정은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오랜만이야, 정은아.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정은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재훈이 연락했어. 내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고. 성우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왔지. 옛날 팀원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냐? 정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우리는 한 팀이잖아. 태식이 어깨를 툭 쳤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우 일당이 완전히 제압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정은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707 출신 5명이 함께라면 어떤 조직 폭력배도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세우는 의식을 잃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산마루파의 자갈치 시장 장악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어요. 박세우와 산마루파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어요. 김옥부는 해맑은 얼굴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목소리도 한결 밝아졌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갓 잡아온 생선들이에요. 옥분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조폭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당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옥분 씨, 정말 다행이에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은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네요. 그러게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옥분은 동생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유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포에 시달렸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었고 해수욕장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민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 수진이 말했어요. 응, 이제 걱정 없어졌거든. 유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 유미는 정은 이모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했던 이모가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 707 특임대 출신들은 며칠 더 부산에 머물며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뭉친 전우들은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정은아, 진짜 오랜만에 옛날 실력 보는 것 같았어. 강민수가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정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평화롭게 살아. 정성우가 동의했어요. 우리가 해결해 놨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707 출신들의 개입으로 부산 지역의 다른 조직들도 자갈치 시장에는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되었어요. 707 특임대의 명성은 여전히 강력했고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료들이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달려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갔어요. 고마웠어, 정말. 정은은 마지막까지 남은 민수에게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우리는 평생 전우잖아. 민수는 정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해. 바로 달려올게. 민수가 떠난 후 정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재훈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모든 게 잘 정리됐어. 이재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박세훈은 10년은 감옥에 있을 것 같고 산마루파도 완전히 해체됐어. 수고 많으셨어요. 정은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나야 당연한 일한 거지. 이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은아, 혹시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 정은은 이재훈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아요. 정은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재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여기서 마셔요. 정은은 따뜻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내린 커피가 맛있거든요.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마시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정은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탕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정은이 물었어요. 옛날처럼 해줘. 이재훈이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정은은 웃으며 커피에 설탕을 넣었습니다. 25년 전 이재훈이 좋아했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은아,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앞으로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재훈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끔이라면요. 이재훈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재훈은 찻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정은은 혼자 남아 찻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안전해졌고 시장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도 다시 연결되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찻집 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은은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살아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전우들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바다는 오늘도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내일도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유미는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은 조용한 찻집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생선보다 더 차가운 세상이 있었지만 그곳에 전설이 돌아와서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평범한 삶도 다시 병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